기본도 달지 말자고 하던 분들이 왜 검은 복장을 하고. 그러게요. 루루님, 모이면 전파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자제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 때 모이면 전파됩니다. 흩어지면 안전합니다. 3116님은 무슨 일을 해서 괜찮을 수도 있고 아주 나빠질 수도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번 개천절에 조금 조심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7865님, 정신 좀 차립시다. 마음에 안 들면 보궐도 있고 투표로 의사 표시하면 됩니다. 역병 앞에 여야 없고 보수 진보 따로 있나? 참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병 앞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1516님, 추석 연휴 제주도나 강원도에 여행 인파가 북적일 듯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행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동일하게 있는 민주국가인데요.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것은 되고 집회는 안 되는 것, 이거 불공평한 정치에는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4602님, 꼭 읽어주세요.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로 인해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이젠 더는 못 버티고 폐업합니다. 이런 호소도. 항상 관광 가서 북한 총에 피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자씨 사건. 그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남북한 전면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에 목함지리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 휴전선 인근에서 목함지리가 터졌던 그 사건 다음 날 DMZ 근처에 가서 강강수월회를 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지도자는 대화를 얘기해야죠. 평화를 맞습니다. 얘기해야죠. 국정 전체를 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야말로 정쟁을 삼기 위한 거다.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남이 하면 불리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 대충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에서 피습되고 나서도 그 사건 이후에도 대화를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긍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정쟁을 일으키고 계속 같이 구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바깥에 장외투쟁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그냥 뭐 정쟁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앞으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예. 추석 여론을 위한 전 정치적 계산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그런 여론전을 만들어 보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 예정이었는데 이거는 안 됐죠? 저희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상황들을 종합 고려해서 상정은 하되 처리 시기를 법안 소위에서 판단하자라고 예. 했고, 국민의힘은 상정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 조정 심의로 넘어가서 9개월 후에나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같은데 왜 국민의힘하고 얘기가 안 될까요? 저는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된 것, 그리고 네.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우리 민간인을 총으로 피격했다는 사실. 네. 변하지 않은 거죠. 네. 변한 것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따라서 하루 만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물론 그들 수준에서 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건 변했습니다. 예. 이런 사실들을 균형 잡히게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정치적으로만 너무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해서 조금 빨리 사과해가지고 좀 싫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6847님 질문입니다. 김정은 친서는 한 라인으로 바로 받고 국민 생명 구하는 요청은 왜 못하나요? 이렇게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실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 관계에는 다양한 경로와의 소통 경로가 있습니다. 예. 친서를 전달할 때, 그리고 이제 뭐 국방 관련 회담을 할 때, 지금 제가 이게 방송에서 그런 다양한 경로,
비공식 경로들을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을 네. 좀 양해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비공식 경로를 이야기하면 그건 비공식이 아닙니다. 그 네. 자체로 공식이 돼버리죠. 예. 마지막 남은 일종의 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보호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강원도에서 산불 났었어요. 2019년 4월에. 네. 그때 산불 났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저는 이번 건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청와대는 제가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는데 일종의 위기 국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께서 외부 일정이 있었습니다. 수방인지 뭐 하여튼 외부 새벽 1시에 NSC 회의를 소집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방카에서 모여서 이 강원도 산불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은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전국의 고속도로를 꽉 채운 이 소방차를 네. 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NSC에서의 대통령의 그러한 과감한 주도 면밀한 상황 점검 예.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강원도 산불에 인한 피해가 그나마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잡혔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때 보면 굉장히 그 청와대나 대통령 발빠르게 잘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그런가 이렇게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공무원 피격 관련해서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받아줄까요? 응답해서 공동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네. 북한과의 공동조사라는 건 여지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천안함 사건 때 북이 오히려 공동조사하자고 했죠. 하자라고 했죠. 네. 물론 의도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무슨 소리냐 이미 다 입증이 됐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요. 공동조사는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갈등의 소지를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예.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네. 공동조사라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정보자산으로 얻은 정보와 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상이 다르거든요. 예. 우리 정보자산은 첫 번째가 월북을 했다. 예. 그리고 북한의 피격이 있었다. 세 번째가 시신을 훼손했다. 예. 하는 건데 북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만 제외하고 월북을 했다는 것과 시신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시신 훼손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서로 상호 간의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월북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확실한 정보죠? 저는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입수한 첩보 자산으로는 월북으로 발표를 했고요. 예.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는 월북이 아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죠. 네, 확인은 안 해주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 그게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바다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실족을 해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래서 표류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실족 가능성. 네. 이것도 좀 물어봐 볼게요. 최근에 최종권 차관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 이렇게 그리고 이도훈 잠시 후 법무장관까지 60km 미국 가는데 구간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당장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예. 아주 미국의 권력 지형이 바뀌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선 긴밀한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다음 부분은 기지 이전이라든지 전차권 전환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자고. 아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자고 이렇게 일본 정부가 결정합니다. 오염수는요 방사능 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귀한 곤란 지역,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이 1원전 사고 난 1원전을 그 폐로 한 그 묻는 작업에만도 앞으로 30-40년은 더 걸린다.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자고 합니다. 전 지구적 재앙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이렇게 야만적으로 환경보호, 지구보호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전 지구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기후위기라고 지금도 늦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자고요? 원전 지키자고요? 일본은 그 인류를 위해서 나쁜 짓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때가 됐는데 일본은 그걸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참 그냥 그렇다고요. 유럽 쓰레기 몸살 앓는 아시아, 컨테이너 가져가라.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세계적 통계 사이트에서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양이 20억 톤 정도 된답니다. 20억 톤. 뭐 워낙 큰 규모니까 잘 상상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버리기 어려우니까요. 주로 환경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이나 못 사는 나라에 쓰레기를 보냅니다. 쓰레기를 수출합니다.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 폐기물인데요. 2018년 한 해 미국이 4천만 톤, 그러니까 200억 달러 규모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근데 2018년에 가장 큰 쓰레기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남아시아로 쓰레기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쓰레기장 더 이상 수입 안 한다, 우리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됐습니다. 한국이 뭐가 걱정이냐면요,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3위 정도 해당합니다. 플라스틱 생산 시설을 갖춘 나라 63개국 중 3위의 소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약 쓰레기가 300m 거의 앞 대부분이어서 60km 우리나라도 신호위반 외국으로 과속 수출을 많이 단속 하는데 구간입니다. 생활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요. 그런데 이제는 동남아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고상한 척하는 선진국들, 결국은 쓰레기는 너네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출하고 우리가 몰래 떠넘기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돈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걸로, 그리고 플라스틱 소비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막 버릴 수 없어요. 바다에 버릴 수 없습니다. 바다에 버릴 수 없어요. 일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일본 같진 않잖아요. 햄버거에 토마토가 사라진다. 올여름 태풍의 수급 비상.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롯데리아에서 토마토가 너무 비싸서요, 토마토가 없는 그 햄버거가 나온대요. 그래서 토마토 값을 이렇게 빼주려고 생각한대요. 토마토 값 그럼 한 30원 50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싸게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버거킹에서도 토마토 제공이 어려우면 다른 소스, 다른 야채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토마토 없는 햄버거라, 이거 좀 상상이 안 가는데, 토마토 이제 기상 이변으로 토마토가 막 사라질 수도, 가지가 사라질 수도, 오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300원에서 600원 할인 예정이래요. 토마토 빼면. 토마토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우리 햄버거에서, 우리 삶에서. 됐어요 하고 버린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못 받은 돈 한 해에 30조 원, 2대1 기사입니다. 현금이나 음료 먹는데 금액이 조금 소액일 때 10,000원 정도 되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겠습니까? 그럼 됐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버려지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 금액이 한 해에 30조 원이랍니다. 한 해에 30조 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그 돈만 30조 원이에요. 그 현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좀 간소화를 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현금 영수증 전용 카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발행 건수는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좀 자동으로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거나 의무적으로 다시
하겠어요?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그런 댓글이 많은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댓글 모아 태산이구나. 자, 작은 돈도 조금 좀 모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제가 했다고요. 인도네시아 아체주 아동 강간범 태형 169대 집행 중간에 빌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아체주는요,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릅니다. 거의 대부분 이슬람을 믿어서요. 여기는 법이 조금 다르답니다. 근데 아동 성폭행범에게 태형, 봉계 회초리질을 했습니다. 169대를 선고했는데요. 52대를 맞고 나서는 제발 멈춰달라, 더 이상 못 맞겠다고 빌었대요. 그래서 집행관이 등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등에 멍이 심하게 들고 물집이 생겨가지고 계속 때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집행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다 나으면 나머지 117대를 마저 때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범도 얼굴 내놓고 태형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당장 이걸로 보내가지고 좀 맞았으면, 좀 때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인도네시아 얘기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의 아동 성폭행범이나 아동 성추행범에 대한 그 법감정 의식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때이른 폭설에 겨울왕국 변신, 기온도 급강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유럽이 춥대요. 너무 춥대요. 그래서 알프스 피레네 산맥 때이른 폭설로 겨울왕국이 됐답니다. 알프스가 걸쳐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지난 주말 밤에 계속 폭설 내리고요. 기온도 엄청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 춥다고 난립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호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일본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바다에다 버리다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겨울왕국 2 OST 중에 Into the Unknown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 6시